안녕하세요.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할 모던 에자일 11기 임동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진행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트랜잭션이 필요한 이유, 그 다음에 트랜잭션에 대해서, 그 다음에 트랜잭션의 ACID 원칙, 그 다음에 동시성 문제, 그 다음에 경미 수준, 이 과정을 통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트랜잭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만약에 은행 어플에서 이체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가 B에게 2만 원을 송금을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먼저 A는 현재 계좌에 5만 원이 있고 B는 이제 계좌에 1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먼저 A의 계좌에서 2만 원을 차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A의 계좌는 3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B의 계좌에 2만 원을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B의 계좌는 12만 원이 됩니다. 이거를 SQL문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이렇게 업데이트문을 통해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냥 업데이트문 한 번 쓰고 업데이트문 한 번을 쓰게 된다면은 혹시 데이터베이스 상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A의 계좌에서 2만 원을 차감하는 SQL문이 혹시 에러가 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A의 계좌에는 2만 원이 차감되지 않은 그냥 5만 원 그대로 남는데 이제 B의 계좌에는 2만 원이 추가되어서 이 존재하지 않았던 2만 원이 생성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B의 계좌에 2만 원을 추가하는 SQL문에 에러가 발생을 한다면은 A는 그대로 3만 원인데 A는 2만 원 차감돼서 3만 원이 됐는데 B에는 이제 2만 원이 추가되지 않는 이런 자연스럽지 않은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앞선 예시들을 통해서 앞선 예시처럼 2개 이상의 작업이 전부 다 성공해야만 하는 단일 작업을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하나의 작업 단위라고도 하고요. 이제 트랜잭션 SQL 명령어입니다. 먼저 스타트 트랜잭션이라는 명령어는 트랜잭션을 시작하는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commit이라는 명령어는 트랜잭션 내에서 수행한 모든 작업, 이제 아까 봤던 업데이트문 같은 작업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롤백이라는 명령어는 트랜잭션 내에서 수행한 모든 작업들을 취소하고 트랜잭션을 시작하기 전 이 스타트 트랜잭션을 이제 명령하기 전 상태로 되돌리는 명령어입니다. 다음 이제 아까의 예시를 통해서 commit 명령어를 사용하는 예시를 같이 봐보겠습니다. 먼저 어카운트라는 계좌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테이블 안에는 이름과 잔액 있는데요. A에게는 아까처럼 5만 원이 있고 B에게는 10만 원이 있습니다. 먼저 코드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아까 봤다시피 스타트 트랜잭션, 이 스타트 트랜잭션은 데이터베이스에게 지금부터 트랜잭션 작업을 시작한다라고 알려주는 명령어입니다. 이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A의 계좌에서 2만 원을 제거하는 업데이트문, 그 다음에 B에 2만 원을 추가하는 업데이트문을 작성하고 커밋을 한다면 이 2만 원이 제거되고 추가된 이 값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영구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 SQL문을 실제로 이렇게 적용한 사진인데요. 먼저 스타트 트랜잭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트랜잭션을 시작한다고 명령을 하고 업데이트문 2만 원을 차감하는 업데이트문, B에 이제 2만 원을 추가하는 업데이트문을 통하고 커밋을 하고 다시 테이블을 조회하면은 정상 예상했던 대로 A는 3만 원이 되고 B는 12만 원이 있게 됩니다. 다음은 롤백 예시를 같이 봐보겠습니다. 이제 아까랑 똑같이 A에게는 5만 원이 있고 B에게는 10만 원이 있습니다. 먼저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이 스타트 트랜잭션으로 트랜잭션을 시작하고 이번에는 2만 원 똑같이 A의 계좌에서 2만 원을 제거하고 이번엔 다시 셀렉트로 어카운트 이제 계좌 테이블을 조회하고 나서 롤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스타트 트랜잭션을 통해서 트랜잭션을 시작하고 업데이트문을 통해서 A 계좌에서 2만 원을 차감하고 나서 바로 이 계좌 테이블을 조회를 하면은 예상했던 대로 A의 계좌는 3만 원에 있습니다. 근데 이후 롤백을 하면은 이 스타트 트랜잭션을 시작하기 전인 상태인 A는 5만 원, B는 10만 원을 통해서 이 트랜잭션 작업을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트랜잭션의 ACID 원칙입니다. ACID 원칙이라고들 많이 하는데요. 이 ACID 원칙은 트랜잭션을 정의하는 4가지 속성입니다.
이 애시드 원칙의 첫 번째 A를 해당하는 아토믹시티라는 원자성입니다. 이 원자성은 트랜잭션의 작업들이 모두 실행되거나 실행되지 말아야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SQL문이 모두 실행되어 커밋되거나 하나라도 실패하면 롤백이 되어서 트랜잭션 시작 전 상태로 되돌려야 됩니다. 여기 중에서 트랜잭션 작업 중에서 일부만 성공하는 상태는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C에 해당하는 컨시스턴스,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은 트랜잭션 작업 이전과 이후에 데이터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정해진 규칙, 제약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원칙입니다. 먼저 컬럼의 제약 조건은 프라이머리 키, 중복이나 공백이 없어야 하고, 포린 키는 존재하는 데이터만 참조가 가능합니다. 난널은 값이 반드시 존재하고, 유니크는 중복 값을 허용하지 않는 제약 조건들이 있고, 만약에 데이터의 제약 조건은 이제 아까 계좌 테이블에서 예를 들면은 뭐 잔액은 무조건 양수해야 한다, 이런 제약 조건들을 트랜잭션 작업 이전과 이후에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 원칙이 일관성입니다. 다음은 아이솔레이션, 고립성입니다. 고립성은 동시에 여러 트랜잭션이 같이 실행되어도 서로의 작업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는 원칙입니다. 커밋되지 않은 데이터는 다른 트랜잭션에 절대 접근할 수 없고, 만약에 트랜잭션 1이 있고 2가 있을 때 트랜잭션 1번에서 A가 B에게 2만 원을 이체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커밋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트랜잭션 2가 해당 테이블을 조회해도 트랜잭션 1이 시작하기 전 상태, 2만 원이 이체되기 전 상태를 보여줘야 됩니다. 다음은 듀라빌리티라는 지속성입니다. 이 지속성은 트랜잭션이 커밋되면 그 결과는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도 사라지지 않아야 하는 원칙입니다. 정전이나 서버 다운이 발생해도 커밋 이후 데이터는 절대적으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동시성 문제입니다. 동시성 문제는 트랜잭션이 여러 개가 동시에 작업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성 문제입니다. 먼저 더티 리드는 아직 커밋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다른 트랜잭션이 읽어버리는 문제이고, 넌 리피터블 리드는 같은 데이터를 두 번 조회했을 때 두 값이 바뀌어서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 다음은 팬텀 리드는 데이터를 조회하는 도중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되어 없던 결과가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먼저 더티 리드의 예시입니다. 만약에 트랜잭션 1과 트랜잭션 2 작업이 거의 동시에 시작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트랜잭션 1이 스타트 트랜잭션을 통해 트랜잭션을 시작하고 업데이트문을 통해 A의 계좌에서 2만 원을 차감을 했습니다. 이 이후에 트랜잭션 2가 스타트 트랜잭션을 통해 또 다시 트랜잭션을 시작하고 여기서 A의 계좌를 셀렉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는 3만이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트랜잭션 1번에서 문제가 생겨서 롤백을 통해 A의 잔액을 다시 5만 원으로 다시 롤백을 시켰습니다. 근데 트랜잭션 2번에서는 이미 이 롤백을 하기 전인 3만이라는 데이터를 이미 조회해버렸기 때문에 잘못된 값으로 트랜잭션 2번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더티 리드라고 합니다. 다음은 넌 리피터블 예시인데요. 얘도 똑같이 트랜잭션 1번, 2번 작업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트랜잭션 1번에서 스타트 트랜잭션으로 트랜잭션을 실행을 하고, 이번에는 그냥 A의 계좌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회를 하면 결과는 5만이라고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 트랜잭션에서 트랜잭션을 시작하고 이제 A의 잔액을 2만 원을 차감해서 커밋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예 영구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A의 잔액은 3만 원이라고 이제 확정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셀렉트를 통해서 A 계좌를 조회했는데 여기서 이제 트랜잭션 2번에서 3만 원으로 변경을 하고 커밋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결과가 A의 잔액은 3만 원이라고 나와서 이전 조회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를 논 리피터블 리드라고 합니다. 다음은 팬텀 리드입니다. 팬텀 리드 또한 같이 트랜잭션 두 개의 작업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트랜잭션 1번이 스타트 트랜잭션을 통해서 트랜잭션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셀렉트로 잔액이 5만 원 이상인 사람만 조회를 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A랑 B가 있습니다. 그 다음 트랜잭션 2번이 또한 스타트 트랜잭션을 하고
이번에는 인서트를 통해서 C라는 사람의 계좌에 7만 원이라는 잔액을 이제 삽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커밋까지 해서 i 데이터베이스에 확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잭션 1번에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5만 원 이상인 사람들을 조회했는데 이전 조회와 다르게 C까지 A, B, C까지 틱해서 이전의 조회에서는 없던 C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이전 조회에서 어떤 데이터가 새로 생성되는 것을 팬텀 리드라고 합니다. 다음은 격리 수준입니다. 이 격리 수준은 앞에 나왔던 동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별 규칙인데요. 첫 번째로 리드 언커미티드라는 격리 수준입니다. 이 수준은 가장 낮은 격리 수준으로 커밋되지 않은 데이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격리를 하지 않아 속도는 가장 빠르지만 앞서 나온 세 가지의 동시성 문제가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격리 수준은 리드 커미티드입니다. 리드 커미티드는 커밋된 데이터만을 보여줍니다. 오라클과 포스트그레스QL의 기본적인 격리 수준이고 이 리드 커미티드에서는 넌 리피터블 리드와 팬텀 리드 두 가지의 동시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피터블 리드인데 리피터블 리드는 트랜잭션이 시작된 시점의 데이터를 계속 유지해서 보여줍니다. 기존 값은 안정적으로 보장하지만 새로 추가된 행까지는 막지 못합니다. 이 리피터블 리드는 MySQL의 기본적인 격리 수준이고 앞선 예시와 같이 발생할 수 있는 동시성 문제는 팬텀 리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격리 수준은 시리얼라이저블입니다. 이 시리얼라이저블은 가장 높은 격리 수준으로 모든 트랜잭션을 순서대로 실행하는 것처럼 처리합니다. 앞선 트랜잭션을 시작한다면은 이 트랜잭션에서 락을 걸어서 다른 트랜잭션이 실행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락을 걸어서 가장 안전하지만 성능은 가장 높습니다. 발생 가능한 동시성 문제는 없습니다. 앞선 격리 수준을 봤을 때 그냥 가장 높은 격리 수준을 적용하면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격리 수준이 높아질수록 안전해지는 대신에 이제 앞선 트랜잭션들이 모두 끝나야지 이제 다음 트랜잭션이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서비스 특성에 맞게 잘 선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송금이나 계좌이체 같은 은행 서비스의 송금은 이제 가장 엄청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준의 시리얼라이저블 격리 수준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게시판, 댓글 등 뭐 하나로도 누락돼도 상관없어 하는 그런 것들은 그냥 리드 언커미티드 격리 수준까지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트랜잭션 사용 예시입니다. 이 트랜잭션은 토스, 카카오뱅크 등 은행 플랫폼의 계좌이체, 결제 처리에 대해 사용하고 이번 또 이커머스 플랫폼의 재고 차감과 주문 생성, 동시 처리에도 사용되고 예약 플랫폼의 동시 예약 방지에도 사용되고 중고 플랫폼의 상품의 사용자, 위치, 카테고리 등의 등록될 때도 사용됩니다. 만약에 이 트랜잭션이 없었다면 당연히 앞선 예시처럼 저는 이제 송금을 해서 계좌에 잔액이 차감이 됐는데 상대방한테서는 입금이 안 됐다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에서 절대 결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은행 앱을 믿지 못해서 현금만 들고 다니면서 현금으로만 결제를 할 수도 있고 티켓팅은 항상 이중 예매로 인해서 고객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중고 상품의 사용자, 위치, 카테고리 등이 누락되어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